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신성ENG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신성ENG가 오늘 1억 4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1억 4천만 주가 터졌고, 뭐 역대급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터졌죠. 뭐 물론 상장 주식 수가 좀 많기는 해서 좀 뻥튀기 된 것도 있는데요. 그래도 1억 주를 넘겼다라는 것 자체는 자주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급등까지 보여줬는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좀 어떤 뷰로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견해들도 좀 설명을 드리고, 옛날서부터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 관련해서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한번 종합적으로 리뷰를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신성ENG가 이 정도 1억 주를 넘게 뽑으면서 이 정도 급등이 나왔다라는 건 거의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슈부터 좀 살펴보고 가면은 이 신성ENG가 이번에 또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좀 이슈가 엮였어요. 삼성 SDI가 이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는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따가 뭐 리튬 배터리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요 파일럿 라인을 이달부터 좀 가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성ENG는 이 드라이룸 때문에 이 연결이, 그러니까 드라이룸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엮여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읽어보면서. 이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는 소식이 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에다가 화재 위험이 없어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리튬입니다, 여러분. 리튬 액체예요, 이건. 리튬으로 된 이런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거보다 이제 조금이 아니라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괜히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게 아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는 이 리튬 배터리랑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전고체잖아요. 이 고체로 되어 있는 배터리예요. 뭔 소리냐? 이 리튬도 결국엔 배터리 나오면은 고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 전해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해액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리튬 안에는 이 전해액이 당연히 액체로 되어 있어요.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가끔 보시면은 핸드폰 막 그 발열 사고로 터지고 막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액체 상태일 때는 온도라던가 충격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민감해요. 이게 되게 민감한데, 그래서 중간에 이게 분리막이 있거든요.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이야 이게 더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 건데, 위험성이 굉장히 좀 높고,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위험성이 높고, 그리고 뭐 화재 위험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밀도가 이 전고체에 비해서 낮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 이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넘어가야 되는 수준이 전고체라고 보는 건데, 전고체는 우선 기본적으로 고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충격이라던가 온도 같은 거에 엄청나게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운데 분리막도 필요가 없고, 거기다 에너지 밀도도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삼성 SDI가 이쪽에다가 지금 첫 발을 디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신성ENG에는 왜 관련이 되어 있느냐? 여기서 우선은 지금 삼성 SDI가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의 일명 S라인을 이달부터 가동을 하고 샘플 생산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배터리도 어쨌든 화학 물질이잖아요. 이 화학 물질을 다루는 곳에서 정말 미세한 차이지만 조금이라도 이 물질이니까 예시일 뿐이에요. 이 물질이 들어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 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이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신성ENG가 주력 사업이 클린룸입니다. 그래서 이 클린룸은 먼지나 이런 외부 이물질의 유입을 또 막아주고, 또 온도라던가 습도, 압력 이런 것들을 미서 제어하는 공간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 등에다가 설치가 되거든요. 당연히 이쪽에도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신성ENG는 클린룸 설치는 물론 안에서 쓰이는 팬 필터 유닛 등 이런 공기청정 설비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특히 신성ENG는 삼성 SDI 등 고객 요청으로 이미 드라이룸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3, 4년 전부터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성ENG 자체는 지금 클린룸이라는 걸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 클린룸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배터리와 관련이 좀 이제 되기 시작을 하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 최근까지 배터리는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같이 연달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적으로 정리하면 요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도 들어가서 좀 살펴보면은, 재무는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좀 죽을 썼어요. 솔직히 신성ENG 그 이전까지 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뭐 맨날 죽을 쓰고 그냥 적자 그냥 파란불이 더 많아요. 그냥 쳐다도 보기 싫은 재무 상태예요. 근데 그랬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2017년도서부터 매출액이 큰 폭으로 뭔가 성장을 이루기 시작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이즈가 커지니까 영업이익도 흑자로 좀 돌아서면서 전보다는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아까 이슈에서 봤다시피 3, 4년 전서부터 이 클린룸 관련해가지고 이미 움직임을 보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반영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깔끔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이 지금 추이들을 미루어서 봤었을 때 앞으로 좀 더 나아진다라는 가정이 붙으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겠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됩니다. 또 아직까지 완벽하게 깔끔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반영될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직까진 그래도 조금 더 보는 게 좋긴 하겠다.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태까지는 죽을 썼기 때문에 유보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뭔가 유보금 자체가 많이 쌓여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쌓여줘야 같이 따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요거를 해결을 하고 나면은 더 나아진다라고 하면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재무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완전히 지금 상방 흐름을 틀긴 틀었죠. 그리고 이때랑 사실 재무 상태가 물론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전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2018년도를 기점,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흑자 랠리로 바뀌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특히나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그 전에 이제 2018년도가 이제 이때죠. 2018년도가 이때고 그 이전까지 있었던 가격 수준이 여기였어요. 근데 최근에 훨씬 나아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도 같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해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해가지고 흐름 자체는 지금 큰 흐름상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횡보하고 있는 그림은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를 찍어주고요. 아래에서 더 이상 이탈이 안 되고 반등을 쳤어. 그럼 다시 위에까지 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다시 실패를 해. 돌파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아래로 다시 오게 돼요. 근데 아래에서 또 여기를 안 깨트리고 살렸어? 그럼 다시 위로 가게 됩니다.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게 박스권이에요. 근데 최근 추이는 어떤가요? 밑에를 찍었는데 안 뚫렸네. 물론 이 당시 이제 코로나여가지고 조금 더 오버하락 슈팅이 나오긴 했었어요. 나왔지만 그 다음에 바로 흐름을 살리고 있죠. 밑에를 찍고 지금 위를 터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힘의 방향 자체는 결국 위로 가고 있는 방향성 쪽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흐름은 지금 밑에서 찍어서 위로 끌어올려가고 있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재무 상태가 전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지금 상방 물론 제일 큰 흐름은 옆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 밑에서 위로 찍어 올려가고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파동을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기본적으로 저는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속에서 이제 단기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우선 큰 각은 저는 이렇게 타고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수평으로 그으시면 됩니다. 이 수평으로 그으시고 약간 이런 각을 태우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밑에서 지금 다시 두 번째 저점을 잡아주고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정도 살렸으면 살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라이브 같은 데서는 제가 자주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밑을 찍고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돌파까지 나오면 이건 저점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확실하게 두 번째 장기 저점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끌어올리면서 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반응이 좀 나온 거죠. 슈팅을 딱 날려주면서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돌파를 해야 되는 구간이 원래 어디였었냐면은 원래 여기였었단 말이에요. 돌파해줘야 되는 중요 구간이 여기였어요. 앞전에 여기서 거래량이랑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렸었던 구간이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둔덕들 중에서. 그래서 결국 저는 여기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결국 넘겼죠. 결국 넘겼어요. 결국 넘겼고, 거래량이 이때보단 더 많이 남았지만 기본적으로 넘겼잖아요. 제가 전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갈 때 돌파하기 전에 많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돌파하고 많이 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돌파가 나오면서 그냥 힘을 붙여가지고 힘을 밀어붙이면서 나오는 거는 돌파봉으로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돌파를 못 시켰으면 이거 완전히 그냥 한번 꺾었다 가야겠다. 힘 너무 많이 써서 이거 안 된다 안 돼. 이거 매도세 너무 세다 이렇게 받겠지만 이건 돌파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돌파봉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쐐기를 좀 박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눌림은 나올 수 있죠. 약간의 눌림은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에는 좀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좀 랠리를 타고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높아시면 설명드리지만 진입 타점으로 보기에는 안 좋죠. 또 올라간 건 그냥 절대 보지 말자고 얘기하잖아요. 한 파동이라도 올라갔잖아요. 그냥 바로 보는 거 아닙니다. 눌러주면 보는 거죠. 눌러주면 보는 거지만 지금 당장은 진입 자리로서는 유효하지 않아요. 눌러주고 나면 몰라도. 그래서 좀 눌러주다가 반등을 좀 쳐주면 그럴 땐 공략 타임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우선 보유자들의 영역이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각 자체가 이런 식으로 태워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슈팅은 보내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서 옛날에서부터 좀 특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얘는 장대 양봉 하나 뽑고 한번 조금 더 상승 띄워놓고 눌러주고, 다시 한번 장대 양봉 뽑고 한 번 더 조금 더 슈팅 보여주다 눌러주고, 이걸 특성적으로 엄청 많이 해왔어요. 보니까 여태까지 보면은 장대 양봉 뽑고 조금 더 올려주다가 눌러주고, 장대 양봉 뽑고 한 발 더 쳐주고 눌러주고, 장대 양봉 뽑고 한 발 더 쳐주고 눌러주고, 장대 양봉 뽑고 한 발 더 쳐주고 눌러주거든요. 얘는 약간 이런 박자 패턴이 좀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물론 공통적으로 종목들을 다 같이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들도 있지만, 이 특성이라는 거는 기질이라는 게 종목마다 진짜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기질을 따라서 보면 얘는 항상 그래서 옛날에서부터도 2900년도서부터도 맨날 이런 식으로 움직였단 말이야. 뽑고 쉬고, 그러니까 한 두 발 뽑고 쉬고 또 두 발 뽑고 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얘 자체가 파동을 태울 때. 그러면서 시원시원하게 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석적인 파동 이렇게 타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움직임 자체가 이때랑 똑같이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한 발 뽑았죠. 내일 조금 더 뽑겠죠. 그 다음에 쉬고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발 뽑고 한 발 더 뽑고 쉬고, 이걸 반복하면서 결국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선은 이런 느낌으로다가 내일 조금 더 뽑아주고 눌러줘도 이상한 거 하나도 없고, 기본적으로 완전히 지금 상방적으로 흐름 틀고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좀 마음 편안하게 만약에 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진입자리만 잘 잡아놨다라고 하면은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입자리 잘 잡아놨으면 여기 어차피 돌파도 나왔겠다, 여기 그냥 구간에서 조금 더 홀딩하면서 좀 약간 추세로 가져가는 방식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좀 불안불안하다 싶으면 분할 익절하고 나머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이 힘 그대로 이끌고 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따가 중간에 변수 사항들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 힘 그대로 이런 식으로 타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4,400원 정도까지 도달은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파할지 말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선. 결국에는 큰 흐름을 완성시킬 것 같기는 한데, 결국에는 여기서 결국 찍어서 가는 그림을 완성시킬 것 같긴 해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근데 결국 완성을 시킬 것 같지만, 우선 여기는 가장 지금 이제 앞으로 큰 보스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가장 넘어야 될 큰 보스거든요. 요 큰 보스에 부딪혔었을 때 좀 사이즈를 봐야 느낌이 올 것 같아서, 요거는 뭐 돌파를 한다 못한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뭐 나오면 설명은 드리겠지만, 우선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최고치 거래량이 뽑혔었던 봉우리가 요 정도 봉우리거든요. 거래량이 요 정도 봉우리가 나왔었는데, 한번 부딪힐 때 잘 보세요. 요쯤에서. 우선은 팁은 그때 가가지고 제가 뭐 실시간으로 또 보면서 올릴 수 있으면 또 올리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끌고 가든 간에 이렇게 끌고 갔어. 근데 딱 건드릴 때 이거보다 뛰어넘는 거리랑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나오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 추이 아주 좋으니까 계속 쉬었다가 또 한 발 뽑을 때 이거 안 뛰어넘는 선에서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오면서 여기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얘가 여기 돌파각이 안 나오는데 이런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매도세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는 결국 힘에 밀려가지고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선은 4,000원대 구간까지 가능성은 열릴 수 있다라고 놓고 보시되, 여기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근데 4,000원 만약에 넘어가면 또 그림 그런 게 있네. 약간 좀 삼중바닥형 패턴이네요. 만약에 완성만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패턴은 그냥 이 정도 파동 한 방에 슈팅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4,000원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되지 않을까. 넘어가면은 한 방에 슈팅 쏠 겁니다. 이런 자리들은, 이런 그림들을 완성시켜 돌파가 나오면.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8,000원 정도, 9,000원 정도까지도 좀 한 방에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 요거는 참고용으로만 좀 보시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대응을 또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선 꺾이면 안 되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한 2,000원 정도, 한 2,000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2,000원 정도가 꺾이면 이번 탄력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엄청 길어지고, 혹시나 여기서 이제 이렇게 깨져. 그러면 얘는 틀린 거예요. 이 그림을 만들든지 다른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지금은 좀 멀기는 한데, 여기 구간이 절대 뚫리면 안 된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약간 치고 눌러줄 것 같거든요. 눌러주고 나서 다시 반등 쳐주면 요런 대로 이제 라인 바꿔가지고 잡아놓고, 나머지 추세 홀딩을 하시던 익절을 하시던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니까, 결국 이 추세 안 꺾이는 선에서 좀 날아가는지만 보시고, 아직까지 흐름 굉장히 괜찮아요.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발 쐈다가 눌러줬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추가 랠리를 쳐주는지 위주로만 지켜보시면서 4,400원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니까, 요까지만 좀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면은 충분히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굉장히 장황하게 드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전고체에 관련돼서 엮여 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넘어가야 되는 방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테마도 지금 좋고, 움직임 자체도 옛날 특성들이랑 지금 비스무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보니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생긴다라고 보여서 좀 이런 식의 관점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